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동일한 주제로 만났었는데 지난주에 아마 저희 강의를 잘 보시고 그냥 흘려보내신 분하고 잘 보시고 주중에 매수하셨던 분의 오늘 수익 차이는 많이 날 거로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K-뷰티와 관련돼서 기술적인 방법과 거시적인 지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실리콘틀 선두로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를 잘 듣고 실행에 옮기셨다면 수익을 냈을 것이고 그냥 방송에 했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셨던 분들은 전혀 수익이 없고 오히려 반도체나 이런 데 종목이 많이 물려 있으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그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지난주보다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과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5월 2, 4분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시적인 상황과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할 게 뭐냐면 오늘은 제목이 어떤 정별이라든가 섹터라는 의미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Return of Foreigners,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의 기환이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면 주로 이제 일본인, 중국인이 주로 되겠죠. 또 거기에 또 요즘에는 미국인이나 영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환율 시대죠. 환율이 1,380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한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어디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몇 주간의 방송에서도 하여튼 전체 거시적인 지표와 그중에서 섹터를 고르고 종목을 고르자 말씀드렸고 만일 제 말씀대로 하셨다면 매주마다 보시고 매주 실행을 하셨다면 수익을 많이 내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자, 우리 5월에 들어서면서 특히 4월, 5월에 들면서 외국인이 기환했습니다. 자, 외국인의 기환은 우리 리오프닝, 우리 시장이 국내 시장이 다시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거리에 가보면 강남역이나 홍대에 가보면 중국인과 일본이 엄청 많이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급증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강남역을 들렸는데 아침에 그 5월 3일부터 13일까지 뭔가 세일을 한다는 현수막이 크게 붙고 그 밑에는 아침 일찍인데 중국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줄을 한 몇십 미터 쫙 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몇 시간부터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한국에서 하는 K-뷰티와 관련된 세일 품목을 싸게 사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도로 옆에 누워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리턴 오브 포리너스를 연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정답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왜 왔을까? 가격과 품질에서 우수한 K 브랜드를 한국에 온 김에 또는 일부러 그거를 사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귀환하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섹터가 이렇습니다. 화장품, 피부 미용 기기, 카지노, 항공, 여행주, 호텔 등 관련된 산업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1, 2, 3, 4월, 2, 3월에 우리 국내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고 4월은 하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2, 3월에 뭐가 익숙했습니까?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많이 익히는데 이미 5월 이번 주에는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이 대부분 물려 있을 것이고 이제 섹터는 이동했습니다. 그거는 고환율 시대 외국인의 기환과 관련된 섹터로 이미 전환됐다고 제가 2주 전부터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히 이번 달 5월은 중국의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노동절 연휴가 있고 여긴 쓰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5월 초에 동일한 기간에 골든위크주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쉬는 연휴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어린이날 연휴가 있어서 이게 3개국, 그 동아시아의 3개국의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그 홍대 근처에 올리브영도 있잖아요. 이런 CJ 올리브영의 매출이 갑자기 50% 급증했답니다. 올리브영 가보면 살 수 있는 게 거의 정해져 있죠.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관련된 제품이 주로인데 그 단기간에 매출이 50% 급증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작은 그 인덱스 요소들을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의 귀환, 올리브영의 매출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항공기를 통해서 많이 증가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일본인이 10만 명, 그죠? 5월 달에 중국인이 8만 명 입국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인터뷰를 제가 9시 뉴스에 봤더니 자, 크루즈에서 내긴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했더니 중국인이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한국에 왜 왔나요? 한국에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그랬더니 화장품을 먼저 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뉴스를 보고 우리는 화장품을 매수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셨을까 봐 제가 주말에 지난주 토요일 1시에 강의를 드리고도 화요일 밤방송에도 말씀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저랑 같이 하신 분들한테 제발 실리콘투와 인그루드랩은 좀 포트 하나 정도 넣어두세요 그랬는데 목요일 날 어떻습니까? 목요일 날 실리콘투가 상한가 올라갔죠. 금요일 날도 실리콘투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올라갔죠. 자, 지난번에 제가 다시 리뷰해드리겠지만 그걸 보시고 실행하신 분들은 그냥 단기간에 한 6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T가 왜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하느냐? 역대급 실적과 향후에도 더 성장 가능성을 지표상에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 고물가로 인한 저가형 K뷰티를 선호한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린 겁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건 가치가 높으니까 싼 것을 선호하게 돼 있다. 우리 화장품으로 얘기하면 인디 브랜드 저가형 실속 제품.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처럼 품질도 검증된 종목이 세계 각국에서 선호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덮친 격이 아니죠. 고환율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인과 영국인이 한국에 오면 자기가 1달러로 쓸 수 있는 돈이 1,000원에서 1,300원에서 1,400원, 100원씩 올라갔죠. 10만 원, 100만 원이면 그죠? 100만 원이면 10만 원 이상의 그냥 한국에 와서 소비 효과가 그냥 공짜로 생긴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효과가 증가되었다. 자, 품질은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하지만 K 브랜드 증명이 됐죠. 또 2023년도보다 항공편이 50%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이 50% 급증했답니다. 우리는 단체 관광객이 오냐 아니냐를 맨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체 관광의 시대가 아니고 그냥 개인 관광의 시대에 과거 코로나 이전과는 틀리게 개인들이 이렇게 항공편을 타고 오는데 이것도 5월 연휴에 만석이 돼서 들어오고 만석이 돼서 나간다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답이 확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딱 나와서 자,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이 실리콘투. 제가 2월 2일 날 방송에 서울경제TV 방송에 첫 출연했고 그때 처음 공략주 딱 한 종목 드렸는데 실리콘투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송국에 계신 어떤 작가분이 아니 화장품주도 오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HBM 반도체를 전부 다 외치던 시절에 혼자서 저는 실리콘투를 외쳤습니다. 자, 공략주 딱 하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리콘투는 그냥 화장품주가 아니고 실리콘투는 이 플랫폼이라 해서 인터넷상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컨슈머들이, 소비자들이 접속해서 물건을 저가에 싸게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초기의 구축 비용은, 즉 고정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게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국가를 얹을 때마다, 국가에 홍보를 할 때마다 그냥 고정 비용은 똑같고 그냥 그 늘어나는 매출 자체가 수익이 되는 이런 고성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주, 클리오, 본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영업이익의 성장 모듈이 큰 게 실리콘투다. 그러니 당연히 이 회사는 반도체보다 고성장주인데 사람들이 반도체주가 금년에는 고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반도체주를 한 번도 장기 보유한다고 방송 출연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많이 끼었거든요. 성장을 하는데 반도체는 몇 년 전부터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적자가 많이 나고 그죠? 간신식자를 유지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는데 2024년도에 좋아진다 그래서 반도체를 외쳤는데 오늘 이 시간 5월 토요일 둘째 주 여러분들 방송을 보는 이 시간 여러분 포트에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작년에 2차 전지를 많이 매수하셔서 손해보셨던 그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여러분의 계좌를 볼 수 있는 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좌를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포트에 아마 제가 수없이 얘기한 K뷰티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많은 방송에 떠드는 이런 하드웨어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섹터는 이동했습니다. 하드웨어 반도체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 설비,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삼성 로봇 관련된 로봇은 단기로 올라온 거죠. 걔도 실적은 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섹터는 K뷰티입니다. 자, 이때 그거의 실리콘투는 뭐냐면 매출이 23년도에 2배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매출이 2배 증가하는 회사 찾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 추정 매출도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오릅니까? 한 1,800억 정도. 예? 뭐 몇십 프로인지 계산도 안 되죠. 한 매출이 한 60% 이상 상승하는 추정치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710억을 추정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발표된 실리콘투의 실적 발표에서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1사분기 실적이 나왔다입니다. 자, 전년 동기, 즉 이렇게 실적을 대박친 2023년도 1사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3배, 정확히 하는 297%가 상승했다는 컨센서스를, 즉 전년 예측치를 완전히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 실리콘투를 요즘은 지겹도록 들었죠.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도 하도 많이 추천을 해드려서 그냥 공식적인 추천만 요 수익을 말하다에서만 2번, 그다음에 2월달 그죠? 2월달, 4월달 그 마켓 시그널 금요일 방송에서 2번, 그다음에 화요일 밤 8시 방송 한 8시 40분쯤에 배트맨 1부에서 2번 공략주를 한 6번 정도 공식적인 추천만 6번 정도 드렸고 저랑 같이 하는 공간에서는 뭐 수없이 많이 매일 그냥 이번 주에는 거의 수목금 거의 매일 거의 화수목 거의 매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이상한 종목 갖지 마시고 이 섹터에서 우량하고 성장이 가능한 실리콘투와 잉글레드를 꼭 포트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뉴스가 나오니까 급등을 하죠. 자, 어떻게 급등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리콘투 어떻습니까? 요게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드느라고 목요일까지 차트인데 금요일 날 여기 처음으로 갭을 출발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그렸습니다. 상한가. 자, 이렇게. 자, 실리콘투가 제가 추천한 게 이렇게 됩니다. 2월 2일이니까 이때 추천해서 여기 상한가 한번 들어갔죠. 자, 그다음에 쭉 늘리고 다시 반등할 때 여기서 추천드리고 이만큼 올랐죠.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여기 제가 추천을 했죠. 자, 쭉 왔습니다. 다시 여기서 그냥 토요일, 화요일, 수요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급증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금요일 날 계산해봤더니 몇 프로 상승했냐 봤더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제 종목 공략주 딱 사시고 눈 감고 딱 쉬셨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97%의 주식 상승률을 보였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추천할 때 제가 출연한 방송국의 서울경제TV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화장품주가 뜨나요? 좀 괜찮나요? 화장품 쓰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화장품을 쓰는데 화장품주가 괜찮은지를 모르셔서 이제 두고 보세요. 그랬어요.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97% 몇 배 올라갔죠? 3배가 상승합니다. 이때 8,000원인가 뭐 이랬었는데 한 9,000원, 8,0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죠. 22,200원에서 상한가 쳤으니까 뭐 한 지금 실리콘투가 한 26,000원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실리콘투가 오늘 26,000원대 이상 2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퍼센테이지가 계산이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게 그냥 한번 추천드리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때마다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안 삽니까? 꼭 하나는 사셔야죠. 여기서도 사셔야 됩니다. 상한가에서도. 왜냐하면 차트상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전 앞에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것 같지만 팔아야 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신고가에서는 당연히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계속 2배, 3배 성장을 하고 있는데 3배 성장했는데 이게 엄청 싼 거죠. 반도체 주주 한번 보세요. 실적이 마이너스 80억인데 주가가 막 15만 원, 30만 원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주가가 어떻게 실적이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30만 원인데 실리콘투는 급등해봤자 영업이익이 3배 성장하는데 2만 원대면 이게 거의 비교가 됩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실리콘투가 가장 우량한 회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종목이 이 정도에서 좀 폭락 좀 했으면 하고 기다렸어요. 폭락 안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락해줬을 때 좀 좋은데
이 회사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려졌죠. 우리 목요일 방송이 어땠습니까? 각종 방송에서 실리콘투 특징집니다라고 제가 보니까 각 경제 방송 유튜브에서 전부 다 실리콘투를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하고 돌리더라고요. 추천한 적은 없고 저는 공식적으로 추천한 게 4번인지 6번인지 10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매년 3배 성장하는 회사를 안 사면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겠다는 겁니까? 금을 사도 이 정도의 효과는 없고 부동산을 사도 이 정도의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송을 보고 잘 갔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아주 오래된 고서에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반도체주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점에 따라잡으신 분들, 우리 작년에 2차 전지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고점에서 50%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파신 분들, 그분들의 욕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계좌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 적당히 우리는 팔아야 되죠. 왜 이익도 안 나왔는데. 실리콘은 적당히 오른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 저는 저평가된 겁니다. 이 저평가된 거예요. 실적 대비. 실적이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은데 오르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겁니다. 저평가. 그죠? 실리콘투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매도하고 제가 팔고 매도하세요 하는 수점만 계속했어도 이게 3배가 아니라 3.5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수익 내세요. 매도하셨죠? 사세요. 매도하셨죠? 사세요. 매도하셨죠? 사세요. 사세요. 제발 사세요. 안 살 겁니까? 언제까지 안 삽니까? 영영 안 살 게 있습니까? 실리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유행에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욕심을 내서 막 매수하지 마시고 정말 냉철한 시각과 냉철한 눈으로 섹터를 보시고 종목을 보셔야 된다. 자, 실리콘투가 왜 제 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화장품 회사는 토니모린이라든가 클리오나 우리 많이 있죠.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은 큰 본사 조직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영업 조직의 영업망에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를 많이 들여야 하는 회사니까 많이 그 영업망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고정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적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이 회사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갖고 영업만 하는 겁니다. 이커머스를 이용하세요. 한번 한 나라 뚫으면 그 나라 전체가 똑같은 플랫폼을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는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사면 살수록 영업이익률 자체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비에서 3배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영업이 증가하는 건 다 알았어요. 이미 인터넷상이라든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생각한 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이거죠. 훨씬 많이 오는지 모를까 봐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서 그냥 실리콘투만 지금처럼 5분간 할애해서 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 직장만 다니시고 그냥 이렇게 주식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 이게 왜 그런지 이 고정비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셔서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리콘투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실리콘투와 쌍두마차라라고 많이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도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잉글루드랩인데 잉글루드랩은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즉 저가 인디 브랜드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즉 매출의 100%가 화장품인 특이한 회사입니다. 보통은 매출이 있으면 매출 구조의 한 70~80%는 화장품이고 뭐 IT 솔루션이라든가 판매 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잉글루드랩은 독특하게 우리 완전히 인디 브랜드에 집중된 기초나 색조 화장품에 집중돼 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에 또 인디 브랜드를 선호하는 K 브랜드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종목이 잉글루드랩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2배 성장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 마침 실적 발표까지 했으니까 또다시 올랐잖아요. 자,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에 상장된 유일한 미국 화장품 회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화장품 회사인데 대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다 보니까 실제 소유주는 한국인 회사가 되겠죠. 근데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판매는 주로 미국에서 합니다. 주로 한국이 아니라.
자, 뉴욕 인근에 뉴욕의 그 화장품 섹터를 많이 모여 있는 그 뉴욕에 가까운 뉴저지에 자, 뉴욕 옆에 뉴저지 주가 있고 거기서 가까운 북쪽에 있는 뉴저지 주에 공장과 마케팅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거나 항공기를 통해서 유통할 필요가 없이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이런 구조가 갖춰진 유일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K 화장품 중에 현지 생산, 현지 마케팅이 가능한 특히 미국에서 가능한 유일한 회사가 잉글루드랩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나기 어렵다. 단 한국에도 우리 판교에 보면 마케팅 회사가 있고 인천에 조그마한 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매출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주 매출처는 미국이다. 북미, 캐나다, 미국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주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코스메카 코리아의 판매 구조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잉글루드랩에게 맡기고 중국이나 아시아는 코스메카 코리아 산하의 다른 기업들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중국과 아시아를 공략하고 있는 중국, 아시아, 북미 전체를 아우르는 코스메카 그룹의 한 회사가 잉글루드랩이고 그중에 가장 북미양, 북미 쪽, 즉 미국 쪽, 아메리카 대륙 쪽의 매출이 가장 핵심적인 게 잉글루드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일정 부분 올랐다 내리는 성향이 있고 기관이 특히 선호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왜 선호하냐? 기관들은 살았다 팔았다 하지 않죠. 일정 부분 그저 한 1개월, 2개월, 3개월 투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묻어두고 인베스트 해두고 때가 오려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잉글루드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잉글루드랩이 이렇게 굉장히 실리콘트만큼 실리콘트가 1번 그러면 화장품에서는 2번이 잉글루드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물려도 좋은 종목이 실리콘트 1번, 잉글루드랩이 2번이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막 따라 올라서 어느 날 딱 마침 봐라 대박이다 이렇지만 여러분이 6개월에 여러분의 계좌를 열었을 때는 그 계좌는 대부분의 경우 95% 마이너스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거 두 배 이상 난데 그래갖고 작년에 2차 전지 왕창 사서 50% 올랐어도 안 파신 분들 있죠. 금년 초에 2월, 3월에 반도체 주셔서 와 대박 올랐다 하시고 지금 5월까지 마이너스인데 안 파신 분들 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분들이 반도체 다시 오릅니다 그러죠. 왜 오릅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회사가 이익이 나는 거는 이익이 나야 주가가 오르는 게 원래 기본 주식 투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1번이 실리콘투, 2번이 잉그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은 저도 QRT나 네오섬을 추천해서 30-40% 수익을 냈지만 그 정도 수익을 내고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좋은 회사긴 한데 반도체 업종은 좋은 회사이고 미래 가치도 있지만 그 미래 가치가 현재의 주가 가치만큼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현재의 주가 가치는 과도하게 overvalue estimated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반도체도 버릴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반도체도 반드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투자하시면 거의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타이완도, 그죠? 한국도 다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군과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다 수익이 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화장품은 K 화장품은 우리 정확한 마켓의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고가의 샤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K 화장품은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게 그죠? 적어도 이스트아시아에서 적어도 북미 아메리카에서는 입증된 그 상품이 K 화장품, K 피부 미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오면 주로 뭐 합니까? 화장품을 사거나 우리 성형수술을 하거나 관련된 이런 걸 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돈을 별로 안 쓴다고 합니다. 우리 뉴스 보면 별로 안 쓴다고 그러죠? 그 별로 안 쓴다는 것이 어떤 소비에 별로 안 쓰는 거고 주로 쓰는 게 화장품과 피부 미용 쪽을 한국에 오기 때문에 주로 호텔이라든가 여행지 가서 돈을 팍팍 쓴다든가 이런 걸 안 하는데 구매는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봤다니까요. 강남역에 갔는데 중국인들이 그 벽에 강남역 도로 옆에 벽에 쫙 아침에 그죠? 매운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모자 뒤집어 쓰고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중국인이. 제가 그걸 본 게 한 4, 5년 전 같은데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잉글루드랩은 외국인이 오기 전에 그냥 공장을 현지에 미국에 침투시켜갖고 그냥
코로나 때도 실적을 많이 난 회사가 인그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이 시장이 폐쇄됐을 때 미국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 내는 회사는 인그루드랩이고 지금은 리오프닝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과 피부미용 섹터가 전반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도 역시 주목해야 될 섹터가 바로 이 실리콘투와 인그루덱 같은 화장품 섹터이면서도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종목이 많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사시면 안 되고 수익이 나는 종목, 실적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인그루드랩은 사실 다른 그 K뷰티 화장품에서 상승률이 높지는 않은데 비로소 이번 주 돼서야 상승의 가파른 곡선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이렇게 한 10몇 프로 올랐죠. 금요일도. 자, 왜냐하면 K뷰티가 주목을 받는데 제가 추천드린 게 이때 추천을 드렸죠. 이때 3월 26일인가요? 그죠? K뷰티를 몽창 8개 종목 추천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그죠? 이만큼 수익을 내고 또 여기서 다시 추천드리고 다시 이만큼 올라갔죠. 이때 또 저랑 같이 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하나 정도는 담아두세요. 이쯤에 그랬죠. 지난주 방송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분명히 제가 그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주 방송 보시고 사셨으면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이게 몇십 프로 그냥 계산도 안 되죠. 계산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이 계산도 안 되는 수익. 그럼 저는 이거 종목을 왜 자꾸 추천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잖아요. 회사가 특히 고환율 시대에 모든 종목이 내려가는데 고환율이 반가운 종목이 이 K 화장품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인그루드랩의 상품을 사는 미국인들은 더 싸게 또는 더 많이 우리 저가형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는 호재죠. 미국 소비자도 좋고 판매하는 인그루드랩도 좋고 서로 좋은 소위 말하는 윈윈이라는 서비스가 이게 K 인그루드랩의 저가형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이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K 브랜드가 K 뷰티 화장품이 언제 급등했냐? 목요일날 급등했죠. 그때 환율이 1,350원에서 1,370원으로 갑자기 하루에 20포인트를 급등했습니다. 20원을. 그랬더니 그날 반드시 주목을 받았고 자, 반도체 하드웨어는 거꾸로 자, 환율이 높다는 게 반도체 하드웨어에는 악재가 있습니다. 뭐냐?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그죠? 반도체 경쟁만 심화되니까 반도체 하드웨어는 내리고 안 되겠다 하고 이쪽 섹터가 그냥 오른 겁니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손해 볼 건이 없죠. 추천드리고 이때 얼마나 하루에 단타만 치셨어도 여기서 엄청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그냥 길게 보면 그렇지만 잘 보세요. 그냥 추천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 날 계속 며칠째 한 5일째 계속 그 다음 날 올라갔죠.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사지 마시라고. 비싸도 올라갔을 때 이렇게 사시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비싸도 여기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무조건 수익이죠. 무조건. 여기서 물려도 여기서 물리라 이겁니다. 여기서 물릴 수도 있죠. 물려도 어떻게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왜 납니까? 회사가 이익을 내니까. 여러분 인그루드랩과 실리콘투를 보시고 여러분의 투자 방법의 요령을 바꾸셔야 됩니다. 투자 방법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니까 유명한 그 전문가가 오늘 상한가 쳤어요 하고 막 유튜브에 올리면 쫓아가서 사시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나던가요? 안 나죠. 상한가는 그죠? 상한가 7만 원가 갖다 놓고 한 거고 여러분 사셔서 손이 느리신데 연세대도 높으신 분들은 그 다음날 못 팔잖아요. 손실나죠. 손실나. 그죠? 아니면 좋은 안내를 받으시든지 그죠? 양심적인 안내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시고 제가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이란 언어는 수천 년부터 많은 성인들이 말씀하신 건데 그죠? 욕심이 많으면 뭘 낳는다? 욕심이 많으면 죄를 잉태한다 그랬습니다. 욕심은 투자에서 멈춰야지 욕심을 부리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오르면 팔으세요. 이렇게 팔아요. 팔고 또 사시면 되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렇게 그죠? 근데 어떤 종목을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별인 종목, 우상향 종목을 사라. 이렇게 내려올 때 사지 말라고 제가 수익을 말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때는 물론 운 좋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건 운이죠. 여러분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운 투자를 하시는데 운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연히 우리가 복권을 살 수도 있고 우연히 똥을 밟을 수도 있는 거 우연일 뿐이지. 여러분 우연을 위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오늘 방송을 보는 이유도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 주식 투자 가치관, 프레임, 생각의 영역을 바꿔서 수익을 내는 뇌 구조를 바꾸자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차트에서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우상향일 때는
거래하셔도 된다. 그죠? 특히 여기 21선이 안 꺾였잖아요. 그럼 계속 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과 섹터도 이게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를 잘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본느도 저건 이제 수익률은 계산이 안 돼서 대충 30%를 한 겁니다. 실제는 더 많이 되는데, 자, 본느는 뭐냐면 아까 말씀 인그루뎁처럼 색조 화장품 매출이 색조 화장품에 집중된 회사인데 240% 2.4배 성장한 회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본느도 북미 쪽에 인디브랜드 화장품 매출에 집중한 회사입니다. 당연히 고환율 시대에, 그죠? 고환율 시대에, 그리고 또 코로나를 리오프닝한 게 먼저인 북미 쪽의 성장이 더 두드러졌죠. 자, 지금 마지막에 오픈한 게 중국이고 마지막에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처음에 오픈한 것은 북미 쪽입니다. 북미. 당연히 그러니까 뉴스의 1, 4분기 실적이 수출 실적이 북미 쪽이 70% 제일 많이 급등했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 순서로 30%, 20%, 10%, 아니 17% 이렇게 했다고 뉴스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 코로나의 리오프닝 순서와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본느 역시도 영업이익이 2.5배 성장했다. 그죠? 근데 단점은 최근에 나온 단점은 5월달에 나온 게 59,000주 국내 3호 12 컨버티블 반드를 전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 이건 좀 안 좋은 요인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셔라. 그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느는 제가 왜 말씀드리고 3월 26일 날도 제가 그때 일타 강의를 했냐면 본느는 항상 화장품주가 오를 때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 종목입니다. 인글루드랩은 탄력성 없지만 안정적인 종목이고 본느는 인글루드랩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느. 자, 본느는 한번 그럼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느도 동일하게 인글루드랩 추천드린 날, 이날 묶어서 그냥 테마로 설명을 드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공간에서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어떻습니까? 자, 이때도 막 8개를 자 올랐죠. 계속 오르죠. 8개를 계속 지르면서 얼마든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수없이 주었고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죠. 이 우상의 차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때가 됐으니까 여기는 매물을 다 돌파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급등을 했죠. 이렇게. 급등하고 내려갈 것 같지만 안 내려가죠. 왜?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느가 여기서도 상승을 했고. 자, 여기서는 이만큼 왜 하락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채 있잖아요. 12사채에 대한 상장 얘기가 있어서 주가 가치를 좀 주가 가치가 이만큼 안 되구나 하고 내렸었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본느도 화장품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색조 화장품, 즉 북미 쪽에 매출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클리오. 자, 클리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아시죠? 클리오는 많이 방송에서도 이제 지난달부터는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미 3월 말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익률도 역시 그냥 대략 30% 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제가 추천드린 전 섹터에 특히 그중에서 K뷰티 화장품의 섹터의 종목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냥 30% 이상 다 올랐다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겁니다. 계산 안 해도 그냥 30%인지 60%인지 막 이렇습니다. 자, 화장품 판매를 하고 클리오는 화장품 관련된 우리 이렇게 눈썹 하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도구도 판매한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특징은 스킨케어 매출이 60% 올랐다는 게 특징이고 영업이익도 90%니까 대략 한 2배 이상 오른 거죠. 올랐고. 자, 우리 5월 연휴에 골든위크와 노동절 연휴에 CJ 올리브영의 점포의 매출이 50%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인디 브랜드 제품이 7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중에 하나가 클리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당연히 올리브영의 매출이 50% 증가했다면 뭐가 증가하겠습니까? 자, 1, 4분기 실적이 안 잡혔지만 5월 달까지 2, 4분기 실적이 한 7월 정도 나오겠죠. 그때 클리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 실적이 지금은 안 잡혔잖아요. 뉴스에만 나오지. 당연히 잡히겠죠. 제일 많이 사는 구간이 원래 2, 4분기입니다. 원래 화장품은 1, 4분기는 비수기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기원하다 보니까 2, 4분기조차도 수출 실적이 높아갖고 실적이 대박 성장하고 2, 4분기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데 클리오는 당연히 올리브영과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2, 4분기 성장세가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클리브영도
클리버형이 아니죠. 클리오도 차트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오. 자, 이것도 차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저점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9주부터 상승을 하죠. 제가 이게 KBT만 그런 게 아니라 화요일 날 밤 8시 방송에서 8시 한 20분쯤에 항상 한 2개월간 섹터별 그죠? 여러 종목을 묶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섹터별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 한 번인가 빼고 한 번도 안 그랬네. 한 번도 안 빼고 제가 강의한 이후 다음 날 거래일 기준 4일 내에 반드시 급등을 합니다. 반드시 KBT도 자 4일 내에 이만큼 급등했죠. 그중에 한 종목이 클리오고 또 지지난주에는 제가 전력주 했더니 대원전선이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를 쳤고 우리 이번 주는 뭐 했죠? 이번 주는 제가 AI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를 강의했는데 폴라리스 AI가 그 다음 날 상한가 그죠? 금요일 날 10몇 프로 아마 20% 가까이. 폴라리스 AI도 섹터 강의하고 50%. 안 오르는 종목이 없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이해 못하신 분이나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압축하고 좀 더 업데이트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클리오는 이렇게 강의한 이렇게 올랐고 쭉 눌림목 있다가 자 여기서 또 오르죠. 계속 오릅니다. 왜? 실적이 계속 받쳐주니까. 왜? 지금은 5월 둘째 주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비올 같은 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피부미용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를 포함한 우리 KBT 종목들의 실적 발표 시즌을 주목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리오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2, 4분기에 주식을 하시려면 기억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잘 보시고 매수하실 때는 똑같죠. 이게 똑같이 우상향을 부리는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물리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하락하는 장세. 자, 이것도 정배열이긴 하지만 하락한 때는 매수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운 좋게 이건 운이에요. 여기서 올라간 건 운. 여기서는 운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실력은 뭐죠? 여러분들 정배열에서 매수하면 실력이고 역배열에서 매수하면 운입니다. 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런 종목 많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반도체 HPSP라는 좋은 종목, 전문가들이 수없이 추천한 종목,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그죠? 회사는 다 좋죠. 수익도 되는데 수익 가치가 그죠? 마켓 밸류에 과도하게 반영됐다, 고평가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저평가된 겁니다. 아직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막 사기 시작하고 오늘도 강남역에서 외국인들이 축축 앉아서 사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겠습니까? 실적이? 내려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안방에서만 주식을 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가셔서 보시라고요. 저는 신라 면세점 가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눈으로 다 보고 이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종목들은 말하면 너무 많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롯데 관광개발, 호텔 신라 같은 카지노, 그쪽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호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제가 여기서 오늘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설명 안 드리지만 롯데 관광개발도 실적이 아마 조만간 발표될 텐데 아마 실적이 급등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호텔 신라는 최근에 내렸는데 호텔 신라는 K뷰티는 아니지만 같은 K 브랜드로서 이렇게 같은 아까 말씀드린 여행, 관광, 외국인 기관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롯데 관광개발은 뭐냐면 국내 롯데월드도 있고, 그죠? 서울의 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롯데 호텔도 있고, 제주도에 제주 하얏트라고 해서 거기에 카지노가 제주도 카지노 매출의 80%를 롯데 관광에 있는 제주점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제주도의 카지노 매출의 80%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오늘 화장품 종목 외에도 그죠? 롯데 관광개발인가 호텔신라도 잘 보고 거래하시고 거래에 자신이 없으면 저랑 이렇게 함께 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루라도 빠른 시간이 여러분한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리콘투와 인그루드 등 제가 설명드린 K뷰티 관련된 종목들에서 충분히 입증했고 제가 2달 이상 동안 섹터별 강의할 때마다 적어도 4거래일 내에 다 급등한 걸 보면서 여러분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원전선 상한가 이후에 20%, 그죠? 폴라리스 AA 상한가 최근만 그랬습니다. 최근만, 그죠? 실리콘투 목요일 금요일 연속 상한가, 그죠? 이 정도 같이 저는 자신하건대 서울경제TV 외에 다른 방송국에서 실리콘투를 그죠? 이렇게 몇 개월간 죽어라고 주구장창 공략주로 추천드린 그죠?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유명한 방송국이라 해서 추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울경제TV가 조금 그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5월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5월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똑같습니다. 결론도 우리 항상 섹터를 찾는데 우리 외국인이 기관하는 섹터에 주목하자. 아까 처음과 똑같아요. 화장품이 있고 피부 미용 기기, 관광 섹터, 카지노, 호텔, 항공. 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화장품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피부 미용은 비올, 그죠? 비올, 클래시스, 그죠?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올,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랑 같이 하신 분은 오늘도 이게 수익을 내셨죠. 여기도 수익, 여기도 수익. 관광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게 있고 카지노 아까 롯데관광개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배트맨에서 설명드린 토비스가 있어요. 토비스가 이제 이게 카지노에 우리 그 모니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제가 하락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상승할 때 아니라. 이 종목은 하락하고 있지만 정치인 관련주로 하락하고 있지만 실적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외국인 귀환 관련되면 이거 사세요. 그랬더니 딱 그 다음 날부터 쭉 한번 보세요. 토비스 스타스 제가 오늘 시간을 안 갖고 왔는데 토비스랍니다. 토비스 한 20% 이상 급등도 아니고 꾸준히 쫙 올라왔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는 토비스와 롯데관광개발이다. 호텔은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항공은 그 LCC 있잖아요. 제주항공, 에어부산, 그죠? 진에어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그죠? 괜히 막 이상한 회사 보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가는 섹터가 이 전력설비입니다. 전력설비. 우리가 금요일에 많이 올린 게 뭐죠? 금요일에 많이 올린 게 일진전기가 한 10몇 프로, 그죠? 대원전선도 10몇 프로, 또 바이오스마트도 있고, 그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일진전기, 계룡전기, 대원전선, 바이오스마트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고, 자, 일진전기, 대원전선, 바이오스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오스마트는 제가 금요일날 오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스마트는 어떤 회사냐면 원래는 바이오 회사인데 이제 금년부터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 55% 이상이 그죠? 그 전력 설비 관련된 섹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1,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그 주말에 실적 발표를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 예상치를 하회할지 상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바이오스마트가 실적에서 전력 소비가 대박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전력주 있잖아요. 일진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 뭐 이런 삼화컨덴서, 삼화전기. 자, 제가 강의했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급등했잖아요. 많이 급등했는데 바이오스마트는 제목 자체가 회사 이름 자체가 바이오니까 이게 전력 소비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실적도 아직 안 나왔고 중소형주가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슬금슬금 모르게 나오다가 실적이 나오면 급등할 수 있으니까 바이오스마트도 잘 보시라.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섹터를 말씀드렸고 가장 많이 지금 수급이 몰려 있고 관심 주목을 받는 섹터는 화장품과 전력 설비다. 자, 화장품은 제가 주목할 걸 수없이 말씀드렸고 전력 설비는 우리 일진전기, 그다음에 대원전선, 그다음에 바이오스마트, 또 계룡전기, 삼화전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그 정도는 지금 트레이딩 영역이고 바이오스마트 한 종목만 트레이딩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저가면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차트가 지금 없는데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매수하시 좋은 게 바이오스마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뭐뭐 했죠? 실리콘2, 인그루드랩, 클리오, 본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관광은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피부미용은 비올, 제이시스 메디컬,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클래시스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제이시스 메디컬도 제가 추천드리고 한 70% 이상 올랐다는 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천드리고 방송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실적이 많이 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귀환되니까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Return of Foreigners죠. 외국인들의 귀환, 환율의 상승. 이 두 가지 요소만 보셔도 무엇을 우리가 매수하고 다음 주에 대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나중에 하시고 항상 거시 경제적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써보시고 모르시면 방송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같이 하시든지.
그다음에 그중에 섹터가 어느 게 지금 이동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2, 3월에 반도체에 계속 매수하시고 에이징랜드, HPSP, 그죠? 뭐 가온칩스 엄청 물리셨죠? 그죠? 그럼 계속 들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안 되면 손절 치시고, 그죠? 잘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텔은 사실 급증하지는 않아요. 호텔은 세 가지가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아난티 뭐 이 정도가 있어요. 파라다이스도 있긴 한데 그러긴 한데 보통은 이제 좀 탄력이 제일 좋은 게 롯데관광개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항공은 탄력이 좋은 게 이제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렇게 두 종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전력 설비주는 너무나 많으니까 추천한 분들도 많고. 전력 설비는 왜 올라가죠? 자, 인공지능에 의한 수요가 올라가고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북미, 즉 미국도 증설되고 한국도 증설하니까 이 북미 쪽이라든가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다 보니까 관련된 전선이라든가 전력이라는 게 증가하다 보니까, 전력이 증가하니까 뭐가 돼요? 단순히 전선, 구리 외에도 뭐가 올라갑니까? 전력 부족이 일어나니까 뭘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 뭘로 공급하죠? 순수한 전기가 아니라 원자력에도 방문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제가 추천해서 2번 추천했던 종목 우진엔텍, G2파워 이런 게 오르는 게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겁니다. 전력 설비 그러면 단순히 전기,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전주도 친환경 원전주잖아요. 원전이 사실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사고가 나면 위험하긴 하지만 공해를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친환경 전력 설비다 그러면 원전주를 우진혜택이라든가 G2파워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그냥 전력 설비인데 전력 플러스 구리 관련된 거다 그러면 대원전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5월장 대응을 할 때는 외국인의 기환, 또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 또 고환율, 이 세 가지 요소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장에는 제 강의를 잘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